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 위 전망대를 품은 다리. 다리는 얼마 전에 개통되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전망대와 아찔한 엣지워크 현장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미 자전거 라이딩, 러닝, 트레킹하는 분들이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직접 도보로 다리를 왕복으로 건너며 핫한 이곳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뚱맞을지도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꼭 그렇지만도 않을 다리에 가볼 생각입니다. 안다리, 바깥다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얼마 전에 개통한 교량입니다. 그동안 이 교량은 한이 많이 말이 많던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진행이 되어 기대감이 폭발한 곳이기도 하죠. 또한 교통, 문화, 관광산업까지 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큰 곳입니다. 교량이라는 게 기본 목적은 당연히 교통 문제 해결이겠지만 이 교량은 조금은 특별하게도 그 이면에 다양한 계획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 다리가 개통되면서 시민들뿐 아니라 취미를 위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서서히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 트레킹 여행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색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섬인 영종국제도시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은 얼마 전에 확정이 났죠. 청라하늘대교입니다. 도보로 걸어서 다리로 진입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바닥을 보니 자전거 길과 도보 이용자 길을 이렇게 구분해 두었군요. 길 따라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다리는 개통되었지만 전망대와 전망대 외부 가장자리를 걷는 아찔한 체험시설인 엣지워크는 한참 공사 중인데요. 나중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중이지만 전망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찔한 엣지워크도 실감하고 왔고요.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청라하늘대교를 왕복으로 건너갔다 왔는데 와, 시간이 청라하늘대교를 만든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교통 문제겠죠. 기존에는 영종도로 가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뿐이었는데 둘 다 유료 도로에다가 우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깝지만 멀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사실 그동안 저는 영종도에 갈 때마다 인천대교를 이용했는데 통행료가 놀이동산에서 기구 하나 타는 정도? 인천대교 길이를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왕복으로 운행을 할 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라하늘대교를 만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해 든 생각을 잠시 얘기하면 도보 이용자도 그렇겠지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왕복으로 지나다니는데 자전거 길은 하나뿐이니 자전거가 도보 이용자 길을 침범하여 달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뭐 아직은 도보 이용자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다만 너무 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행자 길과 자전거 길의 차선 자체가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휙휙 지나갈 때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나? 인증샷을 찍는 중이었군요. 와,
반가운 동지를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청라하늘대교를 만든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면 지역 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영종은 공항 중심 관광항공 도시이고 청라는 주거, 업무 중심의 신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생활권이지만 사실상 섬과 육지로 분리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항으로 가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의 접근 루트가 다양화되면서 물류, 관광, 비즈니스 효율도 향상되겠죠. 아마도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 청라에 계신 분들은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은근 다니기 불편했던 영종도는 부동산 가치와 도시 가치가 상승되고 청라는 서울 접근과 공항 접근 모두 좋아질 테고 서울에서 공항으로 가는 루트도 아주 스마일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에다가 단순 교량이 아니라 전망대와 관광 요소를 포함해서 인천의 새로운 상징, 랜드마크 효과까지. 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아까 제3연륙교의 개통 때문에 기대감이 폭발했다고 했는데 뭐니 해도 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료 도로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현재는 인천 시민은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후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 이용이 안 되더라도 통행료가 인천대교에 비하면 엄청 저렴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생 동선 바뀐다. 영종 살면서 가장 기다린 프로젝트. 청라가 뜰 것 같다. 출퇴근 혁명 수준. 예, 이 반응을 보면 단순히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바꾸는 프로젝트네요. 전망대에 도착할 무렵 청라하늘대교 관리소 같은 곳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현재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가 봅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는 아직 공사 중인 느낌이네요. 전망대가 있는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와, 목이 꺾일 정도의 높이네요. 바로 앞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이 보이네요. 측면에서 봐도 높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높이 때문에 청라하늘대교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높이는 184.2m고요.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라고 합니다. 영국 기네스 세계 기록과 미국 WRC 동시 인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기록일까 알아보니 기존 세계 1위였던 미국 교량 전망대보다 약 50에서 56cm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왜 전망대를 만들면서 기네스를 노렸을까 생각해보니 단순 구조물이 아니라 전략적인 설계였을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 수요 창출과 도시 브랜드 상승까지 노린 거죠. 엘베 타는 곳에 공사로 여념이 없어 당연히 출입이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왔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열려라 참깨. 나중에 체험 서비스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체험은 5월달부터. 5월달부터. 네. 지금 그럼 올라가지도 못하겠네. 허락을 받고 엘베에 오릅니다. 와,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나요? 재밌는 게 엘베에 오르니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고작 2층이라 살짝 당황했어요. 자, 이제 슝 하고 올라갑니다.
전망대도 아직 공사로 바쁘군요. 방해 안되게 조용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높은 곳 나름 적응되었는데 청라하늘대교 정말 아찔하네요. 통유리에 뻥 뚫린 뷰 때문에 더 아찔한 것 같고, 게다가 바다 뷰라 상당히 웅장한 느낌입니다. 앞쪽은 영종도 방향이고 뒤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청라국제도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리니 루프탑이 보이네요. 아마도 저 철망이 엣지워크 같습니다. 이건 검정색 커버로 씌워져 있는 전망대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만원경이네요. 만원경으로 바라보면 영종도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루프탑으로 올라가 보고 싶은데 찾았습니다. 전망대 끝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네요. 여기도 아직 공사가 한참이군요. 오, 시원하다. 와, 루프탑에 올라오니 바람이 엄청 불어옵니다. 아찔한 체험 공간 엣지워크 바로 보이네요. 와,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나요? 저 위를 걸어가는 걸 상상만 해도 후덜덜합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하겠지만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해양 전망대라는 점이 더 큰 공포를 제공할 듯합니다. 이쪽은 청라 방면의 엣지워크이고요. 무서운 건 매한가지네요. 전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스릴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죠. 과연 전망대 이용료와 엣지워크 이용료가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 확정 요금은 발표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는 유사시설 기준으로 예상 범위만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망대의 경우 약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엣지워크의 경우 약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릿지는 약 10만원대로 나오는데 대중적인 요금으로 잘 책정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말씀드린 요금은 언제까지나 예상이고요. 정확하지 않다는 점. 이렇게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둘러봤는데요. 이제 도보로 다리 끝까지 트레킹을 해볼 겁니다. 걸어서 왕복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다리 중간중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계속 이동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와서 영종도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시원한 바다 구경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옆쪽에 안전망이 쭉 설치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높은 울타리 형태의 안전망이 없으면 안 좋은 일이 종종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체크 한번 할게요. 스카이웨이 진입하는 부분에서 전망대까지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전망대에서 머문 시간을 빼고 순수하게 걷는 부분만 시간 계산을 해보면 스카이웨이 진입하는 부분에서 전망대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전망대를 뒤로 한 채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대략 이 정도의 느낌으로 걷고 있어요.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걸으면서 소음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소음이 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속도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제한 속도는 60km입니다. 두 번째 교각이 나왔는데 여기는 별다른 시설 없이 순수한 교각이겠죠. 교각 아래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네요. 혹시 화장실 같은 게 있으려나 했는데 그런 시설 같은 건 없었고요.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원목 의자가 비치되어 있네요. 그늘막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날 마치 여름 날씨처럼 너무 더웠어요. 아직까진 그럴만한데 영종도가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도보로 얼마나 걸릴지는 검색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왜 이렇게 직접 걸어가냐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솔솔 불어오는 바닷바람 쐬면서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워서 뒤돌아갈까라는 유혹이 살짝 들긴 하네요. 확장된 공간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작은 전망대 같은 분위기네요. 바다 한번 바라보고 조금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청라하늘대교 길이를 말씀 안 드렸네요. 총 연장 약 4.68km입니다. 이 길이는 바다 위 교량인 해상구간, 접속도로인 진입로, 교차로 연결 구간을 포함한 길이고요. 참고로 인천대교는 약 21.4km이고 영종대교는 약 4.42km입니다. 이쯤에서 왔던 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 꽤 많이 걸어왔네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청라하늘대교를 왕복하면 9km 정도 되겠네요. 사실 오르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 협곡 트레킹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늘 없이 더운 날씨도 날씨지만 단단한 아스팔트를 똑같은 템포로 계속 걸으니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벌써 물집이 잡힌 느낌이 드네요. 해변이 나온 것 보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해변에 마치 길 같은 게 있네요. 열심히 걷고 걸어서 드디어 반대편 스카이웨이 표식길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종도죠. 이제 다시 유턴해서 청라 방면으로 걸어가야죠. 시간 체크 한번 하고요. 근데 이 시계가 여러분들이 좀 식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종합적인 소요 시간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진입로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런 공간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힘차게 걸어봅니다.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요. 결국 나중에는 겉옷을 다 벗고 반팔티 한 장만 입고 완주했습니다. 소요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영종도 스카이웨이 진입로까지는 약 40분 소요되었고요. 청라 도보 진입로인 스카이웨이에서 영종도 스카이웨이까지 풀로 걸으면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복일 경우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근데 제법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요. 조금 천천히 걷는다거나 혹은 여성분들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3연육교 청라 하늘대교 전망대와 엣지워크도 둘러보고 도보로 걸으며 청라 하늘대교의 뒷얘기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꽤나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